이 대책이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정책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바뀌었다는 게 비판받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막바로 지우는 일이잖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장현미 대변인님, 네. 지금 취임 넉 달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인철 소장님이 짚어주신 대로 세금 카드라는 건 아껴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 정책 관계자들도 지금 당장 보유세나 이런 세제 개편으로까지 이어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시장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 동향을 지켜본 이후에 보완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방점이 세제 개편, 그리고 세수 확보, 그리고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못이 박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집값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데 사실 이제 석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 나왔거든요. 보유세도 강화하겠다 하는데 집값이 잡힐까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1기 시절을 보게 되면 5년간 총 27번이에요. 1년에 평균 5차례 이상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 그래서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조차도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강도 대책이에요. 이게 사실은 규제도 단계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구 이렇게 3단계로 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건너뛰었어요. 예. 그러면서 한강 남부 12개 구를 뚝을 3중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특히나 아니 나는 노도강, 금관구 시작도 안 됐는데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 공급 부족이에요. 실수요자들이 급해진 거예요. 야, 공급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97 대책의 공급 대책을 이번 10, 15 대책, 세 번째 대책이 날려버렸어요. 왜냐? 사실은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됩니다. 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되고요. 재당첨 금지 기간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구태여 재건축, 재개발 이 조합원 입장에서 사업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집을 사지 않도록 몇 년 후에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진 겁니다. 이번에는 집값이 잡히나 이 같은 의문이 나오는 이유는 3개월 전만 해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627 대출 규제를 내놓았을 때 해당 정책을 내놓은 금융정책 당사자를 공개 칭찬을 하면서 효과를 자평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 이분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야당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과거 이제 민주당 정권은 이 부동산 문제에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예. 이 문제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래 절벽을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뛴 것을 막아보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금관구, 노도강, 그리고 3040 세대가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노도강, 금관구 상대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죠. 그런데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값을 팔고 이동하려는
3040 세대, 내 집을 마련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그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뭐 부부 합산 가처분 소득이 1억 5천만 원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지금 서울 지역의 중위 가격이 14억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런데 대출은 6억 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30대가 현금 8, 9억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집 사지 말란 소리랑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정치 논리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패착을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